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노익장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7월이 되었는데요. 더운 여름철이 되면서 에어컨 켤까 말까 고민이 많으시죠? 전기요금이 무섭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더욱 걱정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기세는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시원함은 2배로 늘리는 실전 꿀팁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한국중부발전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법과 정부로부터 전기요금 지원받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시원한 여름을 지혜롭게 보내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에어컨 사기. 먼저 에어컨을 새로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건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해서 표시하는 건데요. 1등급이 효율이 가장 높고 5등급으로 갈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것 대비 무려 30%에서 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등급 에어컨으로 한 달에 10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온다면 1등급 에어컨으로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만 나오는 거죠. 초기 구입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절약으로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효율 등급의 차이가 전기요금에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어컨 구입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2부 안 쓰는 콘센트 전원 뽑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대기 전력입니다. 대기 전력이라는 건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전기 코드에 꽂혀 있기만 하면 계속 발생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기 코드를 뽑으면 대기 전력을 30%나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잠들 때나 하루 종일 외출할 때는 에어컨 코드를 뽑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번 코드를 챙기기 번거로우시다면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콘센트는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대기 전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갑자기 전원을 차단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리모컨으로 완전히 끈 다음에 코드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이 뭐냐고요? 에어컨 옆에 붙어있는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버터라고 쓰여 있거나 소비 전력 표시가 최소, 중간, 전격으로 나뉘어 있다면 인버터형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에어컨을 2010년 이후에 구입하셨다면 인버터형이 대부분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한 달에 몇천 원에서 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3부 강풍부터 시작해서 약풍으로 유지하기. 에어컨을 켤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에어컨을 켤 때는 강풍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희망하는 온도에 빨리 도달해서 실외기 작동을 빨리 멈출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약풍으로 켜시는데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에어컨이 오랫동안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강풍으로 시작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실내가 시원해지고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실외기가 쉬게 됩니다. 온도가 내려간 후에는 풍량을 약하게 설정해서 내부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4부 바람 방향과 선풍기 활용법. 에어컨의 바람 방향 설정도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이든 벽걸이형 에어컨이든 바람 방향은 위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함을 빨리 느끼려고 바람을 아래쪽이나 몸쪽으로 향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찬 공기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위쪽으로 쏘면 천장에 닿은 후 자연스럽게 방 전체로 순환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면서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선풍기를 함께 가동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에어컨 가동 시 선풍기를 함께 틀면 공기가 순환되어서 더 빨리 시원해져요. 이렇게 하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1에서 2도 높여도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풍기 전기요금은 에어컨의 10분의 1도 안 되니까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오부 여름철 권장 온도 26도, 여름철 권장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입니다. 이 온도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외기 온도 대비 5에서 6도 낮게 설정하는 것이 건강과 실내 쾌적함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 온도가 32도라면 실내는 26도에서 27도 정도가 적당한 거죠. 실내 설정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에너지 소비량을 약 4.7%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4도에서 26도로 2도만 높여도 거의 10% 가까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더운 날에는 무리해서 참지 마시고 25도 정도로 설정하셔도 충분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 22도, 23도처럼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게 설정하면 에어컨이 계속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면서 전기요금만 늘어나고 실제로는 그만큼 시원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 차갑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부 전원 켜고 끄기의 올바른 타이밍. 에어컨은 자주 켜고 끄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은 적정 온도로 계속 켜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에어컨은 처음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실내 온도를 빨리 낮추기 위해서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외출할 때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켜면 다시 처음부터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90분 이하의 짧은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시고 그 이상의 긴 외출이라면 끄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 보기, 병원 가기, 동네 산책 정도의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그대로 두세요. 다만 하루 종일 외출하거나 밤에 잠들 때는 당연히 끄는 것이 맞습니다. 7부 에어컨 청소와 관리의 중요성. 에어컨 관리를 제대로 하시면 전기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에어컨 필터 청소입니다.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면 최대 에너지 5% 절감 및 전기요금을 27%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필터가 먼지로 막히면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떼어내서 중성 세제로 가볍게 씻은 후 잘 말려서 다시 조립해 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어컨 앞면을 열고 필터를 꺼낸 다음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를 풀어서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실외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실외기에 먼지가 껴있으면 뜨거운 공기의 배출을 방해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나거든요. 실외기 주변에도 물건을 쌓아두거나 식물을 너무 가까이 두지 마시고 가끔씩 먼지를 털어내 주세요. 이런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월 전기요금이 2에서 3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8부 햇빛 차단하기. 여름철 실내 온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입니다. 특히 오후에는 태양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이 시간대 햇빛만 막아도 실내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면 에어컨이 그 열을 식히기 위해 더 열심히 작동하면서 전력 소모가 늘어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진한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실내를 더 덥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시고 흰색이나 은색 계열의 밝은 색 커튼을 사용하세요. 창문용 썬팅 필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쉽게 붙였다 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햇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3도 이상 낮아집니다. 이는 에어컨 설정 온도를 3도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 전기는 안 쓰는 거죠. 에어컨을 아무리 잘 써도 햇빛이 계속 들어오면 그 효과가 반감되니까 햇빛 차단을 꼭 신경 쓰세요. 9부 정부 지원금 제도 에너지 바우처. 혹시 아직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큰 여름철과 겨울철의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냉방 및 난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입니다.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시기는 6월부터 9월까지이며 여름 냉방용 전기를 7월부터 9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거의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수십만 명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정말 안타깝죠. 혹시 본인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가족이나 이웃 중에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알려주세요. 특히 65세 이상이시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시니까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부 실전 팁 총정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어컨 구입할 때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 코드를 뽑아서 대기 전력을 절약하세요. 셋째, 에어컨을 켤 때는 강풍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낮아지면 약풍으로 바꾸세요. 넷째, 바람 방향은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세요. 다섯째, 실내 온도는 26도로 설정하고 1도만 높여도 5% 절약됩니다. 여섯째, 90분 이하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일곱째, 2주에 한 번씩 필터를 청소하고 실외기도 관리하세요. 여덟째,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세요. 아홉째,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을 절약하면서도 시원하게 지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간단한 실천들만으로도 여름철 전기요금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하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가족이나 이웃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